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는 호주 렌트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현 상황을 짧게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렌트비나 쉐어비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사례만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분은 멜번에 사는 분인데 주당 330불에서 500불로 인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로 주에 400불에 살고 있었는데 최근 주당 460불로 올라가게 되어서 월세가 기존 1600불에서 1840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네, 렌트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까 렌트비를 일정 금액 이상 못 올리는 상한제는 없고 다만 렌트비를 높인다는 통보만 2개월 전에 주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렌트비 왜 올라가는 걸까요? 부동산 플랫폼 도메인이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작년 대비 주당 렌트비가 시드니는 14%, 브리즈번은 22%, 멜번은 9% 상승했다고 합니다. 렌트비 상승의 전문가들이 원인으로 꼽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인구 조사 결과 2016년 대비 2021년엔 1인 가구의 수가 무려 17.1%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래면 한 가구에 살았을 사람들이 여러 가구로 나뉘게 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두 번째로는 코비드 기간 동안 감염을 우려한 쉐어의 감소입니다. 지난 2년간 코비드가 심해지면서 쉐어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원래는 한 가구에 살았을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여러 가구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완화되는 코비드 정책과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호주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 증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유학생 수의 증가에 비해 주택 공급의 수가 부족한 탓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 상승한 것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2006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으며 공실률은 더 감소할 여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렌트할 부동산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부동산에서 처음 설정한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부동산에게 오퍼한 사람들이 렌트를 하게 되거나 혹은 렌트 기간만큼의 현금을 1년치의 렌트를 계약하려는 사람이라면 1년치의 계약 금액을 미리 완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렌트를 쉽게 테이크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최근 빅토리아주에서는 렌트 비딩을 금지하는 법이 생겼고 다른 주도 같은 법의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 상승에 더불어 실제 집을 구매하고 렌트비를 받는 투자자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수익보다는 손해를 입게 돼 자이든 타이든 렌트비를 올려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실제 투자용 집을 구매한 뒤에 테넌트를 받고 렌트를 나가게 되는 이른바 렌트 매물의 공급도 많이 주춤해서 당분간은 렌트비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대비 호주의 모든 주를 통틀어 렌트로 나온 매물, 즉 렌탈 리스팅이 20.5% 감소했으며 부동산 소유주가 부동산을 렌트로 내놓고 세입자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동기간 작년 22일에서 3일 감소한 19일로 렌트가 빠르게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통계청에서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경우 렌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분석업체 코어로직이 발표한 22년 4월 평균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30%를 넘은 32.9%였고요. 최근 발표된 22년 11월 기준 자료로는 41.5%, 내년 6월엔 44.5%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호주 생활비마저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우유 1리터가 1.6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엔 원래 1리터당 1불 아니었나요? 여튼 임금 인상률은 22년 10월 기준 작년 대비 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정비용은 많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은 얼마 오르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투잡이나 쓰리잡을 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주 기준금리는 조금씩 상승해왔고 앞으로도 상승할 예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과 8개월 전인 22년 4월까지만 해도 0.1%였던 게 내년에는 3.35%에서 3.85%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3.1%인 상태에서는 평균 대출금리가 6.45%인데요. 표를 잠깐 보게 되면 기준금리가 오르기 전인 22년 4월에 내던 금액이 현재 얼마나 많이 더 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았을 때 고정을 시켜서 그나마 감당할 수준으로 지불하던
픽스 레이트 론의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이자 비용과 높아지는 생활비가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이 되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집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집 매물이 점점 많이 나오게 되면 이는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주 중앙은행에선 앞으로 2023년 말까지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상황 속에 새로운 사회적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호주의 8, 90년대생들의 과거 제너레이션들에 비해서 더 적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렌트비 상승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 매물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하방 요인이 많은 시장에서도 특정 지역은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구매자가 많기도 합니다. 실제로 좋은 매물들은 가격이 떨어질 땐 잘 안 나오고, 가격이 어느 정도 적당하게 오르거나 유지될 때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년 후반에서부터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